Never! I will tear apart anyone who dares to lay a hand on her! 고개 쳐박아 그 예쁜 머리통이 목에 붙어 있는 꼴을 계속 보고 싶다면 Chui đầu xuống, nếu cô muốn tiếp tục nhìn thấy cái đầu xinh đẹp đó còn gần trên cổ. 이게 옷은 베이숑보의 베이 태우김다의 콜신의 강도윤이 코스타의 높은 미군 장교 앨리스 스털링에게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지옥 같은 설원 위. 오직 서로의 천만이 죽음에 맞설 유일한 무기가 되고 차가운 총구 끝에서 피어나는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브와요. 내 말 안 들려요. 알파 루트로 가라고요. 내 GPS가 거기가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태백산맥의 거친 눈보라 사이로 앨리스 스털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게 틀어올린 금발머리. 최첨단 미군 장비로 무장한 그녀는 앞서가는 남자의 등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강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군용 배낭을 맨 채 묵묵히 눈밭에 깊은 발자국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투박한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깎아지른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알파루트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눈이 불안정해요. 당신의 그 재채기 한 번이면 10톤짜리 눈사태가 우리 전부를 묻어버릴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칼바람처럼 차가웠죠. 앨리스는 코숨을 쳤습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고용된 가이드일 뿐이야. 난 미 공군 정보장교 앨리스 스털링 대위라고. 내 위성 데이터는 절대 틀리지 않아. 그 촌스러운 등산 경험으로 날 가르치려 들지 마.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총우석 가이드라고 무시하는 이 남자가 한때의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7코진치 특임대의 전설적인 상사였다는 것을 설원에서 3일 밤낮을 미동도 없이 매복해 목표물을 제거하던 코드명 코팽랑 하얀 늑대 노이라 불리던 존재라는 것을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흑 같은 그의 눈동자가 앨리스를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에 앨리스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인 공포로 몸을 떨었습니다. 여기선 위성이 당신을 구해주지 않아. 믿을 건 두 다리와 그 얄팍한 목숨줄 뿐이지. 도윤은 짧게 내뱉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행은 총 5명, 도윤과 앨리스, 그리고 그녀를 호위하는 미군 특수부대원 3명, 장군의 딸이자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인 앨리스에게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 가난해 보이는 한국 남자는 자존심을 긁는 존재였습니다. 알파루트로 이동한다. 이건 명령이야. 앨리스가 악을 쓰며 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죠. 탕! 마른 번개 같은 파여름이 짙은 안개를 찢었습니다. 천둥 소리도, 눈사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구경 저격총의 소리였습니다. 선두에 섰던 대원 조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더니 하얀 설원 위에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핀 피아노와 비안화처럼. 스나이퍼다. 다른 대원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총성이 그의 심장을 뚫어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얼어붙었습니다. 조니의 뜨거운 피가 그녀의 하얀 뺨에 튀었습니다. 비릿한 혈양.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공포가 척추를 타고 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붉은 레이저 포인트 하나가 눈보라를 뚫고 앨리스의 이마 정중앙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젠장,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앨리스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강철 같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아채더니 거칠게 눈밭으로 쳐박았습니다. 피웅 1000분의 1초 차이.
세 번째 총알이 방금 전까지 앨리스의 머리가 있던 허공을 가르고 뒤편의 소나무에 박혔습니다. 나무 기둥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밭을 뒹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앨리스를 완전히 덮어 눌러왔습니다. 앨리스의 얼굴이 도윤의 단단한 가슴팍에 파묻혔습니다. 귀에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박동이 아닌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강력한 박동 소리였습니다. 고개 들지 마. 이 도윤이 그녀의 귀에 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얼어붙은 귓가를 자극했습니다. 그 예쁜 머리통이 수박처럼 박살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무슨 일이? 조니가? 마이크가? 앨리스는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의 공포 앞에 발가벗겨진 어린아이만 남았습니다. 용병들이야 매복에 걸렸어. 도윤이 짧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은 늑대처럼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조바이 진템 처음이 된만 2시 방향과 저리 전에 10시 방향. 최소 4명이다. 포위됐어. 마지막 남은 호위병이 방역하려 했지만 위쪽에서 쏟아지는 기관총 세례에 벌집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단 30초. 미 공군의 자랑 앨리스 스털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숨은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남자, 강도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잘 들어, 대위. 도윤이 앨리스의 방탄조끼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칠흑 같은 그의 눈동자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지휘관이 아니야. 내 짐짝일 뿐이지. 내가 뛰라고 하면 뛰고, 기라고 하면 기어, 숨 참으라고 하면 숨도 쉬지 마. 알겠나? 앨리스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좋아. 도윤은 허리춤에서 전술 단검을 꺼내 앨리스의 무거운 배낭끈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움직여야 해. 지금 당장. 눈보라가 거세지고 있어.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방패야. 그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길이 아닌 곳,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속 깊은 곳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하얀 위장복을 입은 사신시신들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조용히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몰랐습니다. 등 뒤에 총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피어오르게 될 금기된 감정이라는 것을. 과연 백랑은 이 오만한 공주님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숨쉬어 폐에 공기 가두지 마. 기절한다고 도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앨리스의 손목을 부서져라 쥐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질주했습니다. 태백산맥의 늙은 소나무 숲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어둡고 빽빽했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앨리스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 하얀 피부에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공포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더는 못 가요. 앨리스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 속에 유리 조각을 들이부은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살을 내는 냉기가 기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조니의 머리가 터져나가던 잔상이 공포 영화처럼 눈앞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앨리스는 바위처럼 단단한 그의 등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위로해주는 대신 거칠게 그녀를 고목 뒤로 밀어붙였습니다. 잘 들어. 도윤이 앨리스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놈들은 전문 용병이야. 동네 좀도둑이 아니라고. 열화상 장비까지 갖춘 놈들이다. 네가 지금처럼 어린 양처럼 헐떡거리면 5분 안에 우린 발각돼.
하지만 내 부하들이 다 죽었잖아요. 순식간에. 앨리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다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너야. 도윤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동정심 따위가 널 구해주진 않아. 지금부터 넌 유령이 되어야 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숨소리조차 내지 마. 알겠나? 앨리스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그 눈동자엔 위로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향한 맹렬한 의지뿐. 잔인했지만 기이할 정도로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직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얼어붙은 계곡물을 건너 열추적을 따돌리고 가시덤불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숲으로 돌아온 늑대처럼 날렵하고 은밀했지만 앨리스는 죽을 힘을 다해 그를 쫓아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스노모빌 엔진 소리가 계곡을 타고 울렸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젠장, 사냥개까지 풀었군.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도윤이 나직하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탈진에 떨고 있는 앨리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죽음뿐입니다. 그는 갑자기 허리를 숙여 나무 밑둥에 썩은 소립과 진흙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예고도 없이 앨리스의 목과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앨리스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윤의 큰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네, 그 비싼 향수 냄새. 도윤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숲속에선 넌 사인 켜둔 거나 다름없어. 진흙과 송진 냄새로 덮어야 해. 참아. 앨리스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장군의 딸인 자신이 이런 오물 같은 것을 뒤집었어야 하다니. 하지만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꿀꺽 삼키고 그가 진흙을 바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스락. 3시 방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눈무게에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용 전투화가 마른 가지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앨리스의 어깨를 눌러 눈 속에 파묻고 절대 침묵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얀 위장복을 입은 그림자 하나가 불과 10m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든 용병이 덤불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놈이 멈춰 서서 두 사람이 숨은 나무 쪽으로 총구를 돌렸습니다. 앨리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총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신 옆에 있던 도윤의 기척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목이 끓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앨리스가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피 묻은 단검을 든 채 서 있었고 발밑에는 용병이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튄 도윤이 차갑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동해. 하지만 앨리스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있던 하얀 눈 위에 용병의 것도 도윤의 것도 아닌 선명한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핏방울이 앨리스의 왼쪽 소매를 타고 뚝뚝 떨어져 눈밭에 붉은 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조니가 저격당할 때 파편에 맞은 것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뇌가 고통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앨리스가 신음했습니다. 그가 거칠게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7cm가량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와 내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해냈지? 으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내 피 냄새가 GPS보다 더 빨리 사냥개들을 불러들일 거다. 아, 아픈 줄 몰랐어요. 앨리스가 팔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긁힌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요. 긁힌 거라고.
도윤이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죠. 이 날씨에 개방창 열린 상처은 천을 2배로 빨리 뺏어가 내 몸 떨림이 멈추는 순간 그게 바로 네가 죽는 시간이야. 그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뒤로 그녀를 밀어 앉혔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초라할 정도로 작은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붕대, 작은 알코올병, 그리고 군용 봉합 바늘, 마취제는 없었습니다. 이거 물어. 그는 가죽 조각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딘가에서 잘라낸 장비끈 같았습니다. 앨리스는 낚시 바늘처럼 휜 바늘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사를 꿰매겠다고요? 싫어요. 미쳤죠. 절대 안 해요. 과다출 혈로 죽을래. 아니면 감염돼서 죽을래. 그것도 아니면 비명 지르다 들켜서 죽을래. 도윤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 부위에 알코올을 들이부었습니다. 으읍, 앨리스는 가죽을 꽉 물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알코올이 뜨거운 상처에 닿자 불에 데인 듯 타올랐습니다. 도윤이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바늘 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오직 벌어진 살점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앨리스는 몸을 떨었고 손톱이 도윤의 허벅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그가 매듭을 짓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앨리스는 가죽을 뱉어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손의 피를 닦아내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혐오감에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했지만 그 잔인함이 그녀를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북쪽으로 간다. 마기곡 데빌스 캐년을 넘어야 해. 도윤이 장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앨리스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집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북쪽은 절벽이에요. 동쪽으로 가야 해요. 거기에 구형 군사 관측소가 있어요. 거기서 무전을 칠 수 있다고요. 그 관측소는 10년 전에 폐쇄됐어. 그리고 동쪽은 평지야. 놈들은 스노모빌이 있어. 30분이면 따라잡혀. 난 정보장교예요. 이 지역 지도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앨리스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팔의 통증 때문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그냥 한물간 용병일 뿐이잖아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도윤이 성큼 다가와 앨리스를 바위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압도적인 체격 차이에 그녀는 그를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래, 난 한물간 용병이야. 하지만 난 살아있어. 내 말을 따르던 그 엘리트 병사들은 저기 밖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고 있고 그의 말은 앨리스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나? 아니면 살아서 복수하고 싶나 선택해. 앨리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파란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싫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꿰뚫어 보는 그가 밉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마귀곡으로 가요. 그녀가 이 사이로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다면 내 손으로 당신을 쏠 거야. 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때 되면 내 총을 빌려주지. 그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살인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진짜 눈보라가 이제 막 그들에게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산맥의 밤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을 짓누르는 검고 무거운 담요와 같았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윙윙거리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면도날 같은 눈보라를 휘몰아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거대한 고목의 뿌리가 뽑혀 나간 자리에 생긴 작은 바위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웅크리고 앉을 만한 공간이었지만 바람을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우리 불 안 피워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한기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 피가 얼음 조각으로 변해 혈관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도윤이 짧게 대답하며 입구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밤에 불을 피우면 5km 밖에서도 야간 투시경에 잡혀. 사격 연습 표적이 되고 싶나? 하지만 너무 추워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앨리스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다친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비싼 미군 방한복도 한국의 야생 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배낭에서 딱딱하게 굳은 전투 식량 에너지 바을 꺼내 반으로 쪼개 앨리스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몸에 열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앨리스는 손을 덜덜 떨며 받아들였습니다. 씹으려 했지만 턱이 굳어 삼키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어둠이 끈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은 두 사람을 밀착시켰습니다. 앨리스는 도윤에게서 나는 땀 냄새, 화약 냄새, 그리고 마른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향수와 파티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거칠고 원초적인 수컷의 냄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이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당신, 왜 날 구했어요? 앨리스가 바람소리에 묻힐 듯 작게 물었습니다. 당신 실력이면 혼자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도윤은 바위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은 감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총의 방아쇠에 걸쳐두었습니다. 임무니까 널 데려가고 데려오는 게 계약 조건이다. 치료업질은 목표물을 버리지 않아. 고작 돈 때문에요. 앨리스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돈, 그리고 약속. 도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때 미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설령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얼어붙은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앨리스는 서서히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마비와 졸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치명적인 달콤함이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자지마.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봐, 대위 눈 떠. 조금만 잘게요. 따뜻해요. 앨리스가 중얼거리며 도윤의 어깨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장갑을 벗고 그녀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피부 표면이 차가운 게 아니라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급성 저천증. 가장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젠장, 여기서 죽게 둘 순 없어. 이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법.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릴 방법. 그가 겉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앨리스가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두꺼운 파카를 벗어던지는 것을 보고 희미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밀어내려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옷 벗어, 당장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침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싫어, 저리 가요. 이 변태. 앨리스는 몸을 움츠리며 울먹였습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에 그가 자신을 겁탈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마. 도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설명할 인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앨리스의 외투 지퍼를 뜯어내듯 내리고 무거운 방탄조끼를 벗겨냈습니다. 내 땀에 젖은 옷이 지금 얼음 조각으로 변하고 있다고 얼어 죽고 싶어. 살고 싶어. 그는 두 사람의 겉옷을 모두 벗겨내고 얇은 네임만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의 탄탄하고 흉터투성이인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가슴과 등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은 그가 겪어온 전장의 훈장이자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도윤은 앨리스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파카를 펼쳐 두 사람을 거대한 고치처럼 감쌌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얼어붙은 살결에 도윤의 용광로 같은 가슴이 닿자 신음했습니다. 극심한 온도 차이에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떨렸습니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도윤은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자신에게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바람 한 점 들어올 틈도 없게. 그는 자신의 다리로 그녀의 굳어버린 다리를 감싸고 손으로 그녀의 등을 거칠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강제적인 열 전달, 스킨 투 스킨 컨택트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바위 틈,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는 공간에서 그 경계는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그의 단단한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고 그에게서 퍼져나오는 열기가 죽음의 그림자를 밀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목덜미에 파묻혔습니다. 이제 그의 남성적인 체취가 그녀를 감쌌고 그것은 지독하게 중독적이었습니다. 반항은 사라졌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그녀를 그의 품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게 했습니다. 작은 손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윤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군인이고 그녀는 목표물일 뿐이다. 하지만 품에 안긴 여자의 부드러운 감촉, 귓가에 들리는 약한 숨소리는 그의 강철 같은 절제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 체력 아껴. 그가 평소보다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턱을 그녀의 머리 위에 괴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을 응시했습니다. 밤은 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고치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은 생존이라는 같은 리듬으로 뛰며 두 사람 모두 준비되지 않은 강렬한 감정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일 뿐 추위보다 더 잔혹한 위협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천은 진정제이자 동시에 앨리스 마음 깊은 곳에 빗장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천이 돌아오며 미열이 오르자 그녀는 비몽사몽간의 철의 여인이 아닌 부서진 소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앨리스가 웅걸거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도윤의 옷을 적셨습니다. 노력했어요. 저는 항상 노력했다고요? 도윤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 창백한 그녀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지 마요. 엄마처럼 날 버리지 마요. 그녀의 손이 도윤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호 이상 아빠의 실패작 failed 프로젝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스털링 장군. 전쟁 영웅이지만 냉혹한 아버지로 유명한 인물. 콧대 높고 오만해 보이던 앨리스의 이면에는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며 버려짐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함은 선택이 아니라 거대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아로 자라 훈련소의 지옥을 견디며 쓸모있는 무기가 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당신은 실패작이 아니야.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들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가장 큰 승리야. 넌 살아있어. 앨리스가 뒤척이다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혼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무례한 용병이 아닌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는 검은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도윤, 강도윤, 도윤. 그녀는 이름을 새기듯 되뇌었습니다. 날 죽게 두지 마요. 도윤, 제발. 약속해.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 눈 떴을 때도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강도윤 같은 남자의 약속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앨리스는 긴 숨을 내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지 CD 한가운데서 난생 처음 느끼는 완벽한 안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동이 트기도 전에 깨졌습니다. 바스락,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수많은 전장을 겪은 도윤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 짐승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는 즉시 앨리스의 입을 막고 눈빛으로 경고하며 깨웠습니다. 그의 근육이 순식간에 난로 모드에서 살인병기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놈들이 왔어.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내지 마. 도윤이 떨어지자 찬 공기가 앨리스를 덮쳤습니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권총 탄창을 확인한 뒤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짙은 새벽 한가의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바위 틈에 웅크린 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도윤은 단검 한 자루뿐인데 바위 틈 밖 안개는 5m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었습니다. 백랑에게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3명의 용병이 삼각형 대형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조준경이 장착된 소총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도윤이 이미 얼음장 같은 진흙 웅덩이에 몸을 담가 천을 주변 환경과 동화시켰다는 것을. 그는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맨 뒤에 있던 놈이 뒷목의 서늘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입이 틀어막혔고 날카로운 칼날이 기도키다어를 소리 없이 갈랐습니다. 도윤은 시체를 부드럽게 받아내 덤불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놈이 레이더에서 동료의 신호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알파셈 응답해 뒤를 돌아보았지만 하얀 안개뿐이었습니다. 젠장, 조심해. 그가 선두의 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소나무 위에서 도윤이 덮쳤습니다. 설표 스노우 러파처럼 낙하한 그가 두 번째 놈을 깔아뭉갰습니다. 단검이 방탄조끼와 헬멧 사이, 목덜미 틈새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대장이 급히 몸을 돌려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투다다다닥. 앨리스는 귀를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가서 돕고 싶었지만 짐만 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구르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탄환 한 발이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성을 셌습니다. 철컥. 탄창이 비었습니다. 대장이 탄창을 교체하려는 그 찰나 도윤이 튀어나갔습니다. 칼 대신 자신의 몸을 포탄처럼 날려 놈의 가슴을 들이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덩치가 더 큰 대장이 단검을 뽑아 도윤의 눈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두 손으로 놈의 손목을 막아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넌 대체 뭐 하는 새끼야. 대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한국 남자의 미친 듯한 힘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네, 저승사자. 도윤이 박치기로 놈의 콧뼈를 박살냈습니다. 놈이 비틀거리는 사이 손목을 꺾어 놈의 칼을 놈의 심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대장의 눈이 뒤집히며 축 늘어졌습니다. 도윤은 눈밭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얀 설상복이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살아남았다. 그가 바위 틈으로 돌아왔습니다. 앨리스는 그가 남겨둔 권총을 덜덜 떨며 쥐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림자가 나타나자 그녀는 방아쇠를 당길 뻔했습니다. 나야. 도윤이 두 손을 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총을 던지고 뛰쳐나와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피냄새, 땀냄새, 더러움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다쳤잖아요. 그녀가 허벅지에 총상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긁힌 거야. 도윤은 상처가 깊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당장 이동해야 해. 총소리 때문에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거야. 하지만 길은 막혔습니다. 남은 유일한 루트는 사신의 낫디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그들은 절벽을 올랐습니다.
도윤이 앞장서서 얼음을 깨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허벅지 상처에서 떨어진 피가 얼음 위에 붉은 보석처럼 박혔습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 산 안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천연 동굴이었습니다. 몸을 피하자마자 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위에 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어둠이 덮쳤습니다. 우리의 생매장 당한 건가요? 앨리스가 전술 라이트를 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통풍구야. 안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다른 출구가 있다는 뜻이지. 도윤이 안심시켰지만 이 미로에서 출구를 찾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건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고드름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돔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밀실, 여기엔 용병도, 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뿐. 도윤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벅지 상처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과다출 혈과 탈진, 백낭조차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도윤, 앨리스가 그를 부축해 바위에 기대게 했습니다. 상처 좀 봐요. 이번엔 앨리스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바지를 찢었습니다. 관통상은 아니었지만 살이 찢겨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녀는 구급 키트를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가 그녀에게 했던 처치를 기억하며 흉내냈습니다. 아프면 소리 질러요. 그녀가 강한 척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치료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조명이 비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만한 공주님은 사라지고 강인한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잘하는군. 그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드문 칭찬에 앨리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고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몇 시간일 수도, 영원히 일 수도.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굴 안,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천을 나누기 위해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번 스킨십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고 간절했습니다. 앨리스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알아뒀으면 해요. 당신은 내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속눈썹 개수까지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렬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키스하고 싶다. 앨리스의 눈에서도 같은 기다림이 보였습니다. 그때 도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있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동굴을 채우며 죽음의 공포를 밀어냈습니다. 젠장할 로맨스군. 도윤이 투덜거리며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을 꺼냈습니다. 초콜릿 에너지 바 하나. 그리고 진정한 인간성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린 두 사람 앞에 놓인 단 하나의 초콜릿. 도윤은 초콜릿 바를 쪼개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큰 조각을 앨리스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 미쳤어요. 덩치는 내 2배만 한 사람이. 피까지 흘렸잖아요. 당신이 더 필요해요. 앨리스가 손을 밀어냈습니다. 내 몸은 일주일 굶어도 버티게 훈련됐어. 넌 아니야. 아가씨. 당분 공급 안 되면 2시간 뒤에 기절해. 도윤이 억지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 명령이야. 난 이제 당신 부하 아니에요. 이 동굴 안에서는 평등하다고요. 앨리스는 받은 초콜릿을 다시 반으로 쪼개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같이 먹든가 같이 굶어 죽든가. 도윤은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초콜릿 조각과 결연한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고집세고 생각보다 더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는 초콜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알았다. 동의하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만찬이라도 되는 양 작은 초콜릿을 나눠 먹었습니다. 쌉싸름한 단맛이 입안에 퍼지며 귀중한 에너지를 채워주었습니다. 당신 얘기를 해봐요. 앨리스가 침묵을 깼습니다. 살인기계 강도윤 말고
진짜 강도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지옥 같던 훈련소, 구하지 못해 떠나보낸 전우들의 이야기. 그의 낮고 슬픈 목소리가 동굴에 울렸습니다. 앨리스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갑고 가시 돋친 겉모습 뒤에 상처투성이의 외로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감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심장을 얼려버린 것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도윤이 물었습니다. 난? 아빠 진열장의 인형이었어요. 앨리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피아노, 발레, 사격, 전술. 그저 아빠의 고개 끄덕임 한 번을 위해 배웠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딸이 아니라 후계자가 될 아들을 원했으니까. 그 양반 눈이 멀었군.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내놈들보다 강해. 앨리스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어떤 칭찬보다 무게감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그녀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 크고 거친 손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하고 융합되었습니다. 갑자기 도윤이 위쪽 틈새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출구다. 그가 10m 높이의 가파른 절벽 위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저기서 들어와 올라가야 해. 하지만 다친 도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밧줄을 내릴게요. 앨리스가 일어서며 눈을 빛냈습니다. 안 돼, 바위가 미끄러워. 넌 경험이... 날 믿어요. 나 학교 다닐 때 실내 암벽 등반 주장 먹었던 여자예요. 앨리스가 윙크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공주가 기사를 구해볼게요. 그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도윤은 밑에서 라이트를 비추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앨리스가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튀어나온 바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지끈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깍. 앨리스가 손을 놓치고 허공으로 추락했습니다. 앨리스, 도윤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받으면 둘 다 팔이 부러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그녀가 떨어지는 지점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넓은 등을 쿠션으로 삼았습니다. 쿠당탕, 두 사람은 날카로운 바위 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앨리스는 도윤의 몸 위에 떨어졌습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도윤의 인간 매트리스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도윤 괜찮아요. 그녀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윤은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바닥에 솟은 날카로운 돌이 낙하 충격과 함께 그의 등허리를 강타했습니다. 충격으로 허벅지 상처도 터져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난 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격통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전혀 안 괜찮잖아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도윤의 등 밑으로 퍼져나가는 붉은 웅덩이를 본 앨리스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도윤이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외상성 쇼크로 기절한 것입니다. 도윤 정신 차려요. 나 무섭게 하지 마요. 앨리스가 그를 흔들었지만 백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쓰러졌습니다.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던 아가씨 앨리스 스털링이 이제 두 사람의 목숨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동굴과 품 안에서 죽어가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좋아, 도윤. 당신이 날 지켰으니 이젠 내 차례야. 그녀는 남은 소매를 찢어 그를 지혈했습니다. 바람에 날려들어온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도윤의 라이터 다행히 그가 가지고 있던 로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산소 부족 따위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헛소리로 죽은 전우들을 부르고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앨리스를 불렀습니다. 앨리스, 도망쳐, 돌아오지 마. 앨리스는 그를 꽉 껴안고 자신의 천으로 열을 식혀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 있어요. 내가 당신 집에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동굴 안의 일렁이는 불빛이 틈새를 타고 밖으로 새어나가 칠흑 같은 밤하늘에 희미한 신호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먹이를 찾던 사냥꾼들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위중했습니다. 앨리스는 이곳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용병들이 산을 뒤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도윤의 배낭을 뒤졌습니다. 연막탄 몇 개, 낙하산줄, 그리고 약간의 시시용라 폭약. 그녀는 도윤 같은 무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공학 전공이었습니다. 함정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앨리스는 오전 내내 위쪽 틈새 입구 주변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유일한 침입로였으니까요. 발목 높이에 줄을 매달아 연막탄 핀과 연결하고 고드름을 깎아 꼬챙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일하면서 힐끔힐끔 도윤을 보았습니다. 봐요, 나 습득력 빠르죠?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곳쯤 도윤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앨리스가 나무를 깎아 창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꼬질꼬질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앨리스, 깼어요. 앨리스가 달려와 눈 녹인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나 얼마나 기절해 있었지. 하룻밤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앨리스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동굴을 둘러보았습니다. 타버린 자에 능숙하게 감긴 붕대, 그리고 입구에 설치된 함정들. 그는 멍해졌습니다. 어제 그 콧대 높은 아가씨가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나 꽤 괜찮으신 선생님을 뒀거든요. 앨리스가 윙크했지만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쉿 들어봐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공기를 찢는 묵직한 로터 소리. 용병들이 주로 쓰는 러시아제 수송 헬기였습니다. 들켰군. 도윤이 일어나려 했지만 등의 통증 때문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누워 있어요. 아직 싸울 몸 아니에요. 앨리스가 그를 누르고 그의 소총을 집어 들었습니다. 파지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 손이 될게요. 당신은 내 눈이 되어줘요. 앨리스, 잘 들어.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총 반동이 세. 개머리판을 어깨홈에 꽉 끼워 숨을 내뱉고 쏘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그때 위쪽 틈새에서 로프가 떨어졌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동굴로 하강했습니다. 펑 용병이 앨리스의 줄을 건드렸습니다. 연막탄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놈을 덮쳤습니다. 놈이 당황해 기침했습니다. 쏴우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앨리스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탕초타는 빗나가 벽을 때렸지만 놈을 넘어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탄환이 놈의 어깨를 뚫어졌습니다. 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워있던 도윤이 권총을 뽑아 놈의 미간에 정확히 구멍을 냈습니다. 한 놈, 더 올 거야. 도윤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가야 해. 이 동굴은 이제 도간에 든 쥐꼬리야. 하지만 걷지도 못하는 도윤을 데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용병소대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나 일으켜. 도윤이 명령했습니다. 걷지도 못하잖아요. 안 걸으면 쏴 죽여. 부축해. 앨리스가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체중을 온전히 그녀에게 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되고 그는 화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병이 내려왔던 위쪽 틈새로 향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끌어올릴게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넌 날 끌어올릴 힘이 없어. 도르래를 쓴다. 도윤인 놈이 남긴 로프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바위를 지지대 삼아 간단한 도르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앨리스가 먼저 좁은 틈을 비집고 올라갔습니다. 밖을 살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지만 시야는 좀 트였습니다. 클리어 당겨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몸을 묶었습니다. 위에서 앨리스가 바위 무게를 이용해 죽을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도윤의 머리가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총알 세례가 그의 손 옆 눈밭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매복이다. 도윤이 굴러 엎드리며 숲 쪽으로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앨리스는 바위 뒤로 몸을 던지고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탁 트인 산비탈에 노출되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늑대떼가 사냥감을 몰아넣듯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앨리스가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탄약은 바닥났고 도윤의 출혈은 심각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도윤이 산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500m쯤 위에 폐쇄된 기상 관측소가 보였습니다. 저 관측소로 간다. 저기에 지하 벙커가 있어. 500m니 중에서 500m요. 그 다리로 우린 움직이는 표적판이 될 거예요. 내가 막을 테니 넌 뛰어. 도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안 돼. 꿈도 꾸지 마요. 널 두고는 안 가. 앨리스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같이 살거나 같이 죽어. 도윤은 울면서도 총을 놓지 않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가 그녀를 끌어당겨 거칠게 입술을 맞춰 넣습니다. 화약과 피냄새가 진동하는 짧은 키스였지만 그 속에는 타오르는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같이 가. 그는 마지막 남은 C4를 꺼냈습니다. 작은 눈사태를 일으킬 거야. 놈들을 쓸어버리고 우린 눈썰매처럼 관측소까지 미끄러져 가는 거지. 확률은 반반이야. 해요. 당신 믿어. 도윤이 기폭 장치를 누르고 용병들의 머리 위 절벽으로 던졌습니다. 과광, 산이 울렸습니다. 수천 톤의 눈이 쏟아져 내리며 거대한 하얀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도윤과 앨리스는 헬기잔의 파편을 방패 삼아 비탈길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하얀 대재앙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눈사태는 용병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앨리스도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은 하얀 급류 속에서 뒤엉키고 부딪혔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앨리스를 감싸 안아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폭풍이 멈췄습니다. 앨리스는 관측소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기어 나왔습니다. 도윤 미친 듯이 눈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습니다. 도윤은 엎드려 있었고 주변 눈은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사태에 휩쓸린 헬기, 파편 조각이 그의 복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윤? 앨리스가 울부짖으며 지혈하려 했지만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숨이 얇은 연기처럼 가늘었습니다. 앨리스, 관측소로 헬기 불러, 빨리. 안가형 살려낼 거야. 내 말 들어.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놈들, 아직 있어. 내가 막는다. 멀리서 눈사태에서 살아남은 용병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총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했지만 여전히 수가 많았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짐일 뿐입니다. 앨리스가 자신을 챙기다간 둘 다 죽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앨리스를 관측소 쪽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뛰어 살아남는 게 명령이야. 그리고 가슴에 달린 마지막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권총을 들고 적들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그는 최후의 방패가 되기로 했습니다.
짝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고독한 늑대처럼. 앨리스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뛰지 않으면 그의 희생은 개죽음이 됩니다. 사랑해요, 강도윤. 그녀는 뒤돌아 관측소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등 뒤에서 도윤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느리지만 정확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음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그 후엔 죽음 같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관측소 문을 박차고 들어가 비상통신기를 켰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앨리스 스털링 대위 긴급 구조 요청 좌표, 알파줄루 가입의 위급 환자 발생, 신호 확인, 구조 헬기 접근 중, 도착까지 5분. 무정이 너머에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앨리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 상자를 챙겨 도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엔 용병 5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도윤이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손은 빈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이 붉은 융단처럼 그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안 돼. 앨리스가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이 나쁜 자식아, 안 버린다고 약속했잖아. 인공호흡, 가슴 압박, 눈물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숨 쉬어. 제발 좀 쉬라고. 헬기 소리가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 먼저 살려내요. 앨리스가 악을 썼습니다. 헬기 안, 의무관들이 제세동기를 들이댔습니다. 맥박 없음, 200줄 충전 쇼크. 텅도윤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반응 없음, 300줄 쇼크. 앨리스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윤, 당신 백랑이잖아. 늑대는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돌아와. 심전도 모니터가 길고 단조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삐. 의사가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시간? 아니야. 앨리스가 소리치며 도윤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장 돌아와. 그 순간. 삑. 모니터에 미약한 파동 하나가 생겼습니다. 삑. 삑. 맥박 돌아왔습니다. 자가호흡 시작해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O형 혈액 준비해 병원으로 전속력으로 이동한다. 앨리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개월 후 태백산맥에 봄이 왔습니다. 눈은 녹아내려 푸른 잔디와 진달래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병원 정원. 군복을 벗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앨리스 스털링이 휠체어를 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강도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엔 흉터가 남았지만 검은 눈동자에서 죽음의 냉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리 많이 좋아졌대요. 다음 달이면 등산도 가능하겠어요. 앨리스가 밝게 말했습니다. 등산. 도윤이 짐짓 인상을 썼습니다. 아니, 사양할게. 난 이제 동네의 슈퍼 주인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앨리스가 웃음을 터뜨리며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 멈춰놓았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거짓말 못하네요, 백랑씨. 당신은 산에 있어야 숨 쉬는 사람이잖아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공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역하고 한국에 남아 반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듯 그녀는 그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앨리스, 그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도망치지 않아서.
날 데리러 와줘서. 앨리스가 미소 지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 7벗고7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도 내 남자는 절대 안 버려요. 도윤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앨리스는 그의 가슴에서 들리는 강하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럼 슈퍼 여주인 될 생각 있어 종신계약으로. 도윤이 주머니에서 투박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챙겼던 수류탄 안전핀을 갈아서 만든 반지였습니다. 앨리스는 행복해서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장 계약할게요. 흩날리는 벚꽃 아래 늑대와 그의 연인은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 인생의 영원한 봄을 찾은 것입니다. 눈보라 속 생존기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백산맥의 거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강도윤과 앨리스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생존기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총탄이 오가는 액션이나 남녀 간의 로맨스를 넘어 이 이야기에는 우리 삶을 관통하는 묵직한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설산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은 바로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어던지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이야기 초반, 엘리트 장교였던 앨리스는 낡은 배낭을 맨 도윤을 그저 촌스러운 가이드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계급장과 최첨단 장비만이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구한 것은 위성 데이터가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깔보았던 남자의 투박한 손과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지위, 배경만으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빛나는 내면의 단단함에 있습니다. 도윤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백랑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함께함의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도윤과 앨리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서로의 천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앨리스의 목숨을 구했고 앨리스는 도윤의 얼어붙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앨리스에게도 강인해 보이던 도윤에게도 각자의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기댐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며 강한 척 가면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겨울은 혼자 견디기엔 너무나 춥고 깁니다. 타인의 온기를 갈구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임을 이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희생의 가치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살아남는 것이 승리라며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미끼로 던지며 앨리스를 살리려 했던 그 숭고한 희생정신은 계산적인 이익이 앞서는 요즘 세상의 큰 경종을 울립니다. 사랑은. 그리고 인간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이 눈보라가 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눈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끝내 일어났던 도윤과 앨리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으며 겨울이 혹독할수록 다가올 봄꽃은 더 찬란하게 피어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온기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배경은 모두 허구이며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본 콘텐츠는 교육적 목적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극중 묘사된 의료행위나 생존 기술은 드라마적 연출이므로 절대 무단으로 따라하지 마십시오.